연방중앙은행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금리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줄였습니다. 중은이 여섯 번째 연속 금리를 내리면서 7개월 만에 5%에서 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세 차례 베이비컷을 결정한 중은은 이어 10월과 12월엔 두 차례 연속 빅컷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금리 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늦출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중은은 기준금리를 현행 3.25%에서 0.25%포인트 낮춘 3%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은은 지난해 여름 이후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근접했고 금리 인하로 가계 지출이 늘고 주택시장 등 경제활동도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 투자는 아직은 약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약세지만 임금 상승 압박은 완화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은 평소보다 더 커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중은은 미국이 캐나다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경제에 큰 타격과 혼란을 주고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며 경제 전망도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경제 회복력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범위가 얼마나 될지 또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 범위와 재정 지원도 파악되지 않아 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중은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대에 유지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1.3%지만 올해와 내년엔 1.8%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민 목표 감소로 인해 인구 성장이 둔화되면서 GDP와 잠재 성장률은 10월 예상치보단 낮아졌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약 3% 성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월 1일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부과할 거라는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도 1대1 맞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자세한 부과 대상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덕포드 수상이 온주 총독을 만나 의회 해산을 승인받으면서 오늘부터 전국은 본격적인 조기 총선에 돌입했습니다. 몇 주간 이어진 조기 총선설이 어제 오후 공식화된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윈저 앰버서더 다리를 배경으로 선 포드 대표는 다가올 관세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해 조기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며 무역 전쟁을 정조준했습니다. 조기 총선이 돈 낭비라는 야당 대표들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메리 스타일스 신민당 대표는 노인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젊은 층은 희망을 잃었으며 실업률은 악화됐다며 수상직을 그만둔 포드를 대신해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니 크롬비 자유당 대표는 가정이 부족에 대해 너무 늦게 또 너무 적은 자금만 지원했다고 의료 문제를 꼬집으며 4년 안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이크 슈와이너 녹색당 대표는 온주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포드 정부가 이들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 조기 총선 투표일은 오는 2월 27일입니다. 예정보다 15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온주 전체 의석 124석 중 보수당 79석, 자유당과 신민당이 비슷하게 득표했는데도 신민당은 28석, 자유당은 9석에 그쳤고 무소속 6석, 녹색당 2석입니다. 2022년 당시 투표율은 온주 역대 최저치인 44%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투표권은 온주 거주 18세 이상인 시민권자로 투표소 등 관련 정보가 담긴 유권자 정보 카드가 우편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부가 전국에서 차량 6만 6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충전 제어 장치 손상으로
바퀴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2022에서 2025년형인 아이오닉 5와 6, 제네시스 GV60, GV70, GV80 그리고 G80을 리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2024년과 2025년형 소렌토 일부 차량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헤드라이트와 미등이 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통지한 두 회사는 딜러십으로 가져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2025년형 쉐보레 이쿼넉스 전기자동차에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관련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며 브레이크는 수동으로 작동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운전 중 외부 도어 핸들이 열릴 수 있는 2024년형 폴라리스 레인저 XD 1500과 1500 크루 UTV, 터치스크린 문제가 있는 랜드로버의 2023년과 2024년형 디펜더와 2023년형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리콜됐습니다. 테슬라는 2024와 2025년형 모델 Y와 3, X, S 차량의 후방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며 소유자는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형 제규어 X2도 후방 카메라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면 딜러십으로 가져가 검사받고 수리와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지프 체로키는 휠 전원이 꺼지면서 주차 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서면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어백 문제가 있는 램 트럭들과 차량 보강판 문제로 충돌 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2025년형 BMW X1, 볼트나 케이블, 냉각수 라인 문제로 휠 파워가 꺼질 수 있는 2024년형 혼다 아큐라 GDX도 리콜됐습니다. 코스코 캐나다가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을 섭취한 뒤 우유 알레르기 반응이 접수됐다며 관련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노슈가 회사가 만든 쉐어즈 다크 초콜릿 피넛버터 크런치 570g들이 상자로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동부지역 코스코 매장에서 팔렸으며 2026년 3월 11일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사측은 제품 포장에 우유가 포함됐고 알레르기를 확인하라는 표시가 돼 있지만 우유 함량이 높아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사람은 이 제품을 섭취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는 매장에 제품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욕지역 경찰이 그젯밤 리치몬드일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의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월요일 밤 11시경 킹스트리트와 파커 애비뉴 인근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한 복면 쓴 3인조 일당은 집안에 있던 2명을 총기로 위협하고 바닥에 눕게 한 뒤 1분여 동안 빠르게 몇 가지의 물건을 훔쳐 들고 현관으로 나간 뒤 짙은색 SUV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날 범행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 동영상을 공개한 경찰은 젊은 연령의 용의자 3명이 범행 당시 어두운 색의 후드 스웨터를 입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지난주 목요일 낮 1시 이스트 귤린버리 올리브 스트리트과 워커 로드에 있는 가정집에 3명이 침입해 현금과 보석을 요구했다가 실패하고 4번째 공범이 운전하던 어두운색 SUV를 타고 달아났다며 20대 흑인 남성 3명과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에 어제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아침 스쿨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토론토 지역에선 모든 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스쿨버스 운행이 10분에서 30분 정도 지연됐고 칼레돈 전 지역과 더퍼린 필 지역 일부 가톨릭 학교의 스쿨버스 운행이 취소됐으며 더럼 지역 1구역에서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토와 광역 토론토에 내려진 겨울여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토론토와 인근 지역, 해밀턴, 오샤와 지역에 시속 70km의 강풍이 불었고 오늘도 일부 지역엔 눈이 내렸습니다.
당국은 고속도로와 주택가, 인도는 물론 주차장도 얼어붙을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앞차 간격을 유지해 안전사고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성준 온타리오 주 의원이 사선에 도전합니다. 한인동포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주의원으로서 한인사회와 온타리오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고 전한 조 의원은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히 대변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8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소통하고 비전을 나눌 계획이라며 많이 참석해 지지와 응원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응원이 한인 사회와 온타리오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